아치라인에서 참조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에 가져오기를 누르게 되면 아치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포맷들, 가져오기 포맷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 파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방법부터 해보겠습니다. 레스터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미지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열기를 누르게 되면 불러오는 이미지에 대한 속성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명도나 레이어, 위치 등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일단 누르고요. 0,0을 기준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좌표를 입력을 하는데 이때 절대 좌표계가 선택이 되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0,0 엔터 적당한 크기로 늘려서 배치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이미지로 불러온 이 파일은 치수 기준을 가지고 인풋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수에서 길이 정렬된 클릭. 자, 98이면 엄청 조그맣게 인풋가 된 상태고요. 자, 이미지 크기를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조정하기가 나타납니다. 조정하기 누르시고 자, 문 크기 900을 기준으로 조정을 해볼 겁니다. 자, 문의 끝점, 자, 맞은편 끝점 클릭할 때 Shift를 누르면은 이 직교 모드가 작동이 됩니다. 클릭. 자, 새로운 두 지점 간의 거리 900을 입력을 하고요. 확인. 확인하면은 이제 이미지 크기가 조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 치수 도구로 사이즈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거의 900에 유사하게 이미지가 조정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우클릭해서 이렇게 조정하기를 눌러서 우리가 이미지 크기를 조정을 했는데 이것 외에도 이것과 동일한 자, 되돌리기 하고 동일한 메뉴가 드래프팅에 있습니다. 드래프팅에 레스터 이미지 조정하기 요 메뉴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조정하기나 동일합니다. 특정 크기의 정렬해서 이미지를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화면 조정 그래픽 나오죠. 자, 선을 하나 900 짜리를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레스터 이미지 자, 화면 조정 그래픽을 선택을 합니다.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요. 자, 선택이 됐습니다. 이게 선택이 된 상태예요. 마우스 커서가 바뀌는 모양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연필 모양 나왔을 때 측정의 시작점, 측정의 이제 종료점, 자, 정렬할 시작점, 정렬할 종료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그 해당 위치로 이동이 되기도 하지만 크기가 이 참조 선의 크기에 맞춰서 조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왼쪽에 나타나는 속성 창에 보면은 여기서 투명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하는 투명도는 이미지 전체 투명도를 조정을 하는 거고요. 누르면 0에서부터 255단계까지의 투명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5가 되면 완전 투명이 되는 거죠. 250을 해보면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로 투명하게 조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할 때 나타나던 속성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여기서 속성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아까 나타났던 창과 동일하죠. 여기서 투명도를 지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255단계의 투명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 이미지 클립하기라고 나옵니다. 자르기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미지의 테두리에 이런 선과 점이 나타나는데 클릭 이동을 해서 원하는 크기의 이미지로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면 이미지의 경계가 크롭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돌리기 한번 하고 또한 이제 이미지 클립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미지 인이 있습니다. 이미지 인은 내가 선택하는 경계의 내부 영역을 투명 처리해주는
명령입니다. 선택해보면은 이미지가 아예 삭제가 된 건 아니고 그 일부분이 투명 처리가 되어서 아치라인의 배경이 투영돼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된 이미지는 우리 지금 되돌리기를 쓰고 있지만 다시 불러오기 해서 다시 내리기, 리로드 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립하기에서 이미지 출력, 이미지 인과 반대되는 건데 선택하는 이 다각형 영역 외의 바깥 부분을 투명 처리를 해줍니다. 다음 흰색 투명하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누르게 되면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던 흰색 부분이 투명 알파 채널로 투명하게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레이어 변경은 마찬가지로 속성창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창에서 원하는 이미지의 레이어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이 스케일링이나 조정이 완료된 이미지는 이제 바닥에 배치를 해놓고 이 위에다가 이제 벽을 그리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이미지가 계속 선택이 되는 상태면은 작업이 힘들겠죠. 레이어를 잠금을 해놓고 작업을 하면 편리합니다. 지금 레이어 관리자 누르게 되면은 자, 아치라인에서는 내가 레이어를 미리 만들지 않아도 이미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레이어 목록이 좀 많습니다. 이 모든 레이어를 내가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오른쪽에 사용된 레이어를 선택을 하면 실제로 쓰고 있는 레이어 목록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레스터 이미지, 아까 우리 이 이미지를 레스터 이미지라는 레이어에 이동을 했는데 잠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이미지는 선택이 되지 않은 레이어 잠금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자, 다음은 PDF 파일로 가져오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가져오기. 자, PDF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져오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로 불러오는 PDF가 있고 지오메트리 PDF가 있습니다. 이미지로 PDF를 선택을 합니다. PDF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열기 합니다. 자, 이미지로 가지고 오는 PDF는 이미지의 해상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선명하게 가져오기가 되겠지만 파일 용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이제 JPG를 임포트 가지고 오기 했던 것과 모든 방식이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레스터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한 것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메뉴를 이용을 해서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치수에서 치수를 뽑아서 크기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두 점 간의 거리를 확인할 때는 측정에서 거리를 사용을 해도 편리합니다. 거리를 선택하고 자, 끝점에서 끝점 측정된 거리가 나타납니다. 거의 이미지에 나오는 스케일과 동일하게 조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투명도나 이런 부분도 레이어 조정 부분도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왔을 때 조정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에서 가져오기 자, PDF 지오메트리 가져오기로 해보겠습니다. 열기. 자, 지오메트리로 불러오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중간에 여기 취소를 누르게 되면은 임포트가 취소가 됩니다. (0, 0을 기준으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가져오기가 완료된 모습인데 지오메트리로 가져오기는 단순한 드로잉 선 정보를 가지고 선의 형태로 PDF 파일이 가져오기가 됩니다. 지금 선택하면 모두 한 덩어리로 선택이 되죠. 한 덩어리로 그룹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분해
혹은 이제 그룹 편집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룹 편집 모드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따로따로 선으로 객체들이 선택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치수나 문자들도 그냥 단순한 선의 형태로 가져오게 된다는 것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룹에서 빠져나오려면 그룹 위에서 한 단계 위로 닫기 혹은 그룹 닫기를 합니다. 자, 다시 빠져나오기가 됐고요. 우리가 가지고 온 이 PDF는 스케일이 적용된 PDF 도면 파일이었습니다. 여기 기입은 안 됐는데 1:100 스케일로 PDF로 내보내기 했던 문서였습니다. 자, 이 그룹을 선택을 하면 자, 속성에 너비와 높이가 나옵니다. 실제 내보내기 했던 사이즈인 종이 사이즈 A3로 내보내기를 했겠죠. 420297이 여기 사이즈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크기보다는 100분의 1로 줄어든 상태니까 지금 여기 5400이라고 나오는 요 부분의 측정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리, 끝점, 선 정보이기 때문에 점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클릭. 54mm, 그죠? 100분의 1로 줄어든 상태의 도면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크기 늘리는 것은 편집 메뉴 안에 이동 안에 스케일이 있습니다. 스케일을 선택을 하고 그룹을 선택합니다. 엔터. 스케일의 시작 참조점 클릭. 자, 축척 지정하고 여기 오른쪽에 플로팅 메뉴가 나옵니다. 자, 값 입력하기 한 번 더 클릭. 값은 100을 입력을 합니다. 이게 100분의 1이니까 확인. 자, 크기가 조정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해서 자, 두 점 간의 거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정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되돌리기 하고 다시 한 번 더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집에서 이동해 자, 스케일도 있고 그 밑에 스케일이 또 있죠. 주로 많이 사용하는 스케일이 여기 메뉴로 아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옵션을 써서 100분의 1을 선택을 했지만 여기서 100분의 1, 100대 1을 선택을 하고 그룹을 선택합니다. 엔터 칩니다. 그러면 아까와 결국은 마찬가지죠. 다른 방법을 이제 써본 거고 지정되어 있는 이 스케일을 사용을 한 거고 크기는 다시 이 원래 실제 크기대로 스케일이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 정보를 가지고 불러온 이 참조 파일은 자,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편의를 위해서. 자, 벽을 그린다고 했을 때 빌딩에서 벽을 꼭 누르면 아직 벽을 배우진 않았지만 자, DWG 드로잉 위 벽이라고 있습니다. 드로잉이 돼 있는 선을 기준으로 벽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자, 벽에 거의 시작 부분, 끝 부분, 그리고 두께 부분 이렇게 세 점을 찍어서 벽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나타났죠? 3D도 이제 건축 요소가 추가되면 활성이 되고요. 다시 DWG 드로잉 위 벽 선의 시작 끝 점을 찍으라는 건 아니고 끝점에 가까운 코너가 이렇게 찾아지니까요. 자, 맞은편 두께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선 정보가 있다면 편리하게 벽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DWG 파일을 가져오기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가져오기. 자, DWG 누르시고요. 불러올 DWG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자, 가져오기 할 때 작업 단위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런 옵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간단한 이제 원룸 도면인데 임포트가 됐습니다.
DWG를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해당 CAD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레이어의 색상, 선정보 등이 동일하게 임포트가 됩니다. 가져오셔야 되는데 레이어 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자, DWG 하고 이제 불러오게 된 DWG 이 파일 이름을 제가 DWG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임포트한 그 DWG 파일 이름이 나오고 해당 파일에 속해 있는 레이어 목록이 나타납니다. 자, 색상이 지금 외벽선이 노란색이라서 확인이 힘드니까 색상도 변경을 해보고요. 변경이 됐죠. 이렇게 임포트된 도면 마찬가지로 PDF 우리 지오메트리로 가지고 온 것처럼 선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선 정보를 이용을 해서 드로잉 위에 벽 명령을 이용해서 벽을 또 손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치업 파일을 가져오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가져오기 스케치업 선택을 하시고요. 불러올 스케치업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자, 스케치업에서 이제 계단의 그 뼈대 부분을 모델링을 한 부분인데 자, 열기 해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에 이런 식으로 가져올 스케치업 모델의 형태가 나타나고요. 모델의 크기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그룹 생성하고 카테고리 지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그룹의 이름은 지금 skp라고 나오는 거는 이 파일의 이름입니다. 제가 skp라는 확장자이기도 하지만 skp라고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단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3D 웨어하우스 다른 확인. 자, 일단 임포트가 되면은 화면 안에 배치가 되고요. 이렇게 한번 임포트 된 객체는 디자인 센터의 개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시면 3D 웨어하우스 우리 아까 지정한 경로 웨어하우스의 다른에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배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상으로 참조 파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